어제 이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노조 과잉 진압을 해갖고 체포 과정 중에 곤봉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뒤로 이제 수갑을 채워갖고 체포를 하는 장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간 집회를 거부를 해놓고 사람들을 그 몰아붙이는 장면들이 보였었는데 이분들은 대놓고 본인들이 노조 간부라고 그 자기 이름을 밝혀놓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정도의 숫자의 그 경찰들이 가가지고 왜 저런 장면들을 연출을 하며 이걸 찍어갖고 YTN 같은 이 방송에 의도적으로 내보내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 무슨 살인죄 저질렀습니까? 도망을 간다고 했습니까? 저항을 했어요? 지금 5명, 6명이 붙어가지고 저렇게 체포를 할 이유가 있는 죄인입니까? 시위하겠다고 한 거밖에 없어요, 저분들은. 불법 시위를 주동했다? 그 이름 하나만 갖고 사람 저렇게 잡는 겁니다. 심지어 아까 그 고공농성 있는 그 상황에서는 서로 그 높은 데서 누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봐요, 지금. 이거. 지들은 방패로 끼고 앉아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사람을 이렇게 해갖고 머리가 터질 정도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들은 잘했다고 포상휴가 줬겠죠? 저거 진압 잘했다고? 지금 이게 정말 80년대 전두환 시대로 다시 회귀를 한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어제 뉴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있는 경찰들 중에 인원을 착출해서 서울에만 6개 기동대를 추가로 만들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6개 기동대원들의 대원들을 데리고 테러 진압 훈련 또는 시위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전경들이 고수부지에서 하던 거 있잖아. 방패 들고 헥 하고 이거였고 쫙 뽑아 때려 막 이거. 우리는 그거 훈련하는 것만 봐도 섬찟섬찟했거든. 저는 지금 이 장면을 본데 5.18 광주가 떠올랐어요. 계엄군들이 시민들 때려잡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갈 정도로 너무 끔찍한데 지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나는 진짜 광주에서 그 직접 본 것도 있지만 이제 막 구타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보진 않고 구타당한 사람들 본 적 있거든. 막 머리 깨진 사람 이런 분들. 근데 저 곤봉이 사실은 흉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그 봉골레 만드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진짜. 강철 같아. 침에 쇳소리가 나요, 저거는. 근데 저거를 보호장구도 없는 사람한테 휘두른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휘두르는 겁니다. 저 진짜 학교 다닐 때 저도 시위 현장에서 93년도, 94년도에 백골단을 직접 맞닥뜨린 경험이 있는데 그 공포감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지금 눈앞에서 진짜 무작위로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시위 주동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자 이제 위원장이나 어떤 그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동자 아닌 주동자인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사전에 체포라든지 또는 구인을 요구한다든지 해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류의 사전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거야. 설득 작업도 없고, 예를 들어 경고 방송도 없고, 이거 웬만하면 그냥 가시죠라고 와서 상담하는 것도 없이 그냥 불이불식간에 들이닥쳐가지고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그 봉이 있잖아요. 그건 일반 경찰용 봉이 아닙니다. 진압용 특수봉이라서 길이가 이순신 장군 칼만 해요. 그건 일반적인 경찰들은 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특수기동대들이 방패하고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면 방패가 기니까 짧은 걸로 해갖고 팔이 안 닿거든요. 그러니까 때리기 좋게 하려고 그 긴 걸 가지고 방패로 대놓고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근데 이게 80년대나 있던 일이거든. 90년대 초에나 있던 일이거든. 이거 지금 좋다고 잘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걸 맞닥뜨릴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나는 이찍이에요. 나는 윤석열을 찍었어요. 날 때리지 말아요. 라는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정신 차려요. 얘네들이 처음에 노조를 이렇게 탄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이 공권력 잘하네. 시위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길 가다가 갑자기 방망이 맞아요. 방망이 맞으면서 무슨 난 윤석열 지지자인데 나를 왜 때려? 나는 2번 찍었어요. 난 윤석열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할 때 많이 다친 사람들이 왜 다친 줄 알아요? 자기들은 그냥 양복 입고 시위에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길에 이렇게 서 있었어. 짜트문 내린 문 뒤에 서 있었어. 그래서 시위하는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때렸어. 진압을 하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그냥 또 때리는 거야. 그러면 와갖고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왜? 나는 당신이랑 저항할 마음이 없고 나는 당신이 뭘 하든 그 사람을 때리든 말든 상관 안 하겠습니다라고 상관하는데 이 진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눈에 폭 던 거야. 당연하죠. 도망가지 않고 서 있는 놈은 이거 지금 덤비려고 간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똑같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항할 생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손도 안 올려보고 설마 군인이 나를 때릴까? 싶은 순간에 이미 머리가 깨져갖고 그냥 죽는 거예요, 현장에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 찍들. 당신들이 저 진압봉이 당신을 피해가리란 보장이 없어요. 자, 뭘 믿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6월 달까지 한 달 동안 훈련을 하고요. 7월부터 아까 얘기한 서울에 모여든 전국 출신의 6개 기동대가 앞으로 시위 현장에 추가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이건 7월 달부터 때려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빨리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으려고 하면요. 빨리 정청래 의원을 행안위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경찰들 함부로 출동하지 못하게끔 하고 지금 무력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이거 안 잡아놓으면요. 나중에 가면 일선 시장이 그러니까 옛날에 발포 명령자 없던 거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부딪히다가 사람들 물리적으로 부딪히면 바로 이제는 곤봉부터 날아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거기서 자위적으로 같이 또 저쪽에서 피하기 위해서 밀거나 땡기거나 몸싸움 일어나게 되면 또 다시 인명피해 엄청난 상호 간에 둘 다 국민이잖아.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경찰이 진압하는 사람은 그러면 경찰 자신이 나는 이게 진짜 틀림없는 이것들 빨갱이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꼭 이것들을 완전히 조져갖고 해버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경찰 없고요. 그럼요. 시위하시는 분들도 내가 경찰을 왜 때려? 내 자식이고 내 친구고 이웃인데 근데 그 싸움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놈들이. 스티브 아님께서 이 찍들 이제야 경찰다워졌다고 박수치던데 예. 이 찍들 곧 경찰이 본인들을 때릴 겁니다. 예, 그 이 찍들 기다리라고 하세요. 곧 그들 순서가 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심각한 상황이 흘러가고 있으면서 도대체 이 정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하루 나온 얘기에 전체적으로 정말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과 행정 안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이 없으면 총리라도 똑똑해야 되고 총리가 없으면 국방부 장관이라도 똑똑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수석이나 비서실이라도 누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세워야 되는데 미사일은 쐈고 경보는 실수로 나갔고 아니면 됐지 뭐. 그리고 걔들 봐봐. 실력 형편없다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란 놈은 지 밥 벌어먹어. 지 슈거를 만나갖고 의원연맹 회장된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한일 간의 의원들끼리 교류통해. 니네 지난달에 축구했잖아. 정진석이랑 가갖고. 그걸로 부족해? 그딴 교류를 해갖고 니네들 뭘 건져오는데. 이런 정치도 없고 안보도 없고 행정도 없고 국민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는 정부가 점점 국민을 상대로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막아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야당의 활동이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럴수록 민주당이 앞장서가지고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4달 돼갖고 과방위를 장제원 앉혀놓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정청래 정청래 행안위원장
표결하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의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항의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 좀 표결을 부결해야죠라고 김진표가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책에 빡 돌겠지 우리 표현으로. 정책대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엄연한 국회법 위반이다. 이 제기가 있게 해서 표결을 요구하면 의장은 무조건 표결을 받아줘야 된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안 받아주고 산회를 시켜버린 이 행위는 국진당을 유리하게 했네 안 했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장의 의무를 소홀히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의장 잘라야지. 법적 조치한다고 지금 나왔어요. 왜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느냐면 정청래가 왔을 때 지들이 기껏 아까 준비해놓은 행안부 산하의 경찰국 가지고 국민들 때려잡을 방법이 지금 안 될까봐 거기에 방해될까봐 당연히 방해되겠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언론도 지금 통제하고 있고 기자도 압수수색 왜 공개된 자료를 발표했다고 기밀 누설자를 씌워갖고 여자 사는 집에 가고 팬티 있는 서랍을 왜 뒤지냐고. 미친 새끼들 아니야. 그 압수수색 당한 기자분이 저랑 친분이 있는 기자분이세요. 예, 제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친분이 있는 기자분인데 굉장히 의로운 정말 기자다운 기자예요. 본인은 기자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했을 뿐인데 이 정부에 지금 뭐 바이든 날리면도 보도를 했고 자기는 그냥 기자기 때문에 사실을 보도해야 된다라고 거기 정말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거든. 진짜 기자예요. 진짜 기자. 예. 그래서 진짜 레거시 안에 제대로 된 기사가 없고 기자가 없는 부분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지금 진보 유튜버들을 통한 어떤 의견 조합이 전 국민을 지금 설득시키거나 교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 수박들이 전부 주둥이 닫았어요. 수박이 나와갖고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이원욱이 뭘 꺼내거나 또는 이런 서른이나 이런 애들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진보 유튜버들이 먼저 때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댓글이라든지 이 지원자들에 대한 공세가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잘못됐고 얘는 그래서 공격을 받아야 되고 얘는 이런 비판점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진보 유튜버들이 짚어주고 있고 거기에 호응해주는 팬들과 애청자들이 여론전에 참여함으로 인해갖고 수박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 개혁 문제를 최고위원회나 당대표가 끌고 가고 있는데 반론을 거의 못 내놓고 있대요, 수박들이. 뭐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옛날 같으면 조선일보가 휠도 쳐주고 대충 안 알려지면 이 말하고 끝나는 당내 관계자 누구 이런 걸로 하고 묻혀졌는데 이제는 다 찾아낸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심지어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한 삼선의 뭔 의원은 라고 하면 현장 당직자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알아라는지 몰라도 얘가 이원욱이라네요. 응? 얘가 김정민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바로바로 찔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 갖고 질타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족쇄가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진보 왜 싸우냐? 그냥 힘 합쳐서 다 같이 가지. 라고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나 진보예요? 나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편 이렇게 안 왔는데 자 지금은 같이 시위에 나온 사람도 사실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평화로운 시위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의도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폭력 시위로 변질시키기 위해서 뿌락치들이 중간중간 숨어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위를 할 때도 우리가 시위 현장에 같이 있다고 해서 다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 제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배지 달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민주당 배지 달고 이 새끼들이 시민을 배신하네? 라는 수박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수박 찾아내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진보 유튜브라는 틀을 같이 쓰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옳은 얘기만 하고 다 우리 편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박인지 아닌지 계속 검증하듯이 진보 유튜브에 탈을 쓴 사람들에서도 여러분, 니네들끼리 왜 싸우가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한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데 하면은 바로 제끼셔야 돼요. 수박 제끼듯이 제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는 검증 작업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누구 말 믿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 송작가 TV는 왕따기 때문에 누구도 같이 하자, 내 편 들어달라라고 하는 어떤 이제 다른 유튜버들하고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네. 뭐 그렇게 힘이 안 되는. 힘도 없고 존재감도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저희는 이제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19만 애청자분들하고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 남한테 알리기 싫은 방송으로 지금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심정적으로는 100만이지만 현장에서 왜 정말 아름아름 제대로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들끼리 꼬박꼬박 모여가지고 정말 밤에 야학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방송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아무튼 어찌 됐거나 그런 이제 남들 매니아틱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애정이 많은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방송 정리하면서 이제 또 그 후원자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뭐야, 송 작가는 왕따여서 깔끔해 좋아요. 마음다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약간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이국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찌도 그렇고 친구가 많은 스타일도 아니고 송 작가님 뭐 말해 뭐해. 아무튼 본인이 계속 찾아다니긴 하지만 실속은 없다. 그래서 이제 늘 툴툴댔거든요. 우리 애청자들은 사람도 안 모이고 네. 숫자도 적고 반응도 없어. 슈퍼챗 후원도 안 해. 물론 우리가 달라는 얘기도 안 하지만. 라고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문제가 힘들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30일 날. 아유, 야학하는 형이 사기당하는 호구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분만 그래요. 저희는 네. 멀쩡한 정신에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송작간의 마을에 안착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